우리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했고 당연히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리클라스와 하밀턴에게 존 엘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존 엘칸이 말했습니다. 드라이버들은 운전에 집중하고 말은 덜 해야 한다고. 그에 따르면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내구 레이싱 세계와의 직접적인 비교였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르클라크와 하밀턴은 이를 완화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함께 들어봅시다. 그들이 이번 주말 라스베가스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헬뮤트 마커가 란도 노리스와의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후회하는 이유를 들어봅시다. 이는 잠재적으로 레드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젠슨 바튼이 페라리에 대해 말한 것과 2007년을 기억하며 여전히 맥스 바스타펜의 월드 챔피언십을 믿는다는 그의 일요일 발언을 들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꼭 지원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르클라크는 엘칸이 밀라노 코르티나 2026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그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할 메시지에 대해 그에게 알리기 위한 전화였습니다. 찰스는 엘칸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렇듯이 편안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를 여러 해 동안 알아왔고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야심차고 모든 사람을 최대한 밀어붙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것은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전체적인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르클라크는 한 가지 측면에 대해 매우 강조했습니다. 정직함. 모터스포츠에서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존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는 말해주고 팀원 중 누가 잘못했을 때도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찰스는 모든 드라마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의도이며 어떤 원한도 없고 모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메시지, 마치 진정한 주장처럼. 항상 그렇듯이 하밀턴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엘캉의 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항상 미디어 노출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팀에는 엄청난 열정이 있으며 우리는 페라리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며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분은 그에게 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해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개선 방법을 생각하며 일어나고 같은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며 자는 동안에도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말했습니다. 올해 그는 경력 어느 시즌보다도 공장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를 경주 주말에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는 것 같은 좌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그에게 정말 중요한 유일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장에 돌아올 때마다 저는 영감을 받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며 이것이 저에게 신뢰를 줍니다. 내부 압박이 있으며 아무도 이를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엘칸은 공개적으로 충격을 주고 싶었고 르클라크는 성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해밀턴은 그것을 동기부여로 전환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나오는 그림은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분위기는 냉정과 같지 않지만 더 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올해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주말을 명확한 노선으로 맞이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논란 없이 트랙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재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과에서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밀턴이 말했듯이 모든 도전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라스베가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이전과 과거도 분석해봅시다. 2025 월드 챔피언십 종료까지 3개의 경기가 남아있지만 순위는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선두가 아니라 메르세디스, 레드불, 페라리 간의 2위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유가 가장 적은 것은 바로 페라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론상으로 고통받는 차를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도착하는 것은 르클라크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데뷔 이래로 페라리에게 수수께끼 끼었습니다. 2023년에는 거의 모든 곳에서 고생하던 SF23으로 페라리가 놀랍게도 날아다녔습니다. 르클라크는 레드불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처음으로 가능해 보였던 경기에서 페레즈 앞에서 2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훨씬 더 견고한 프로젝트를 가진 페라리는 트랙의 조건에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몇 바퀴의 격려 후 속도가 사라졌고 르클라크와 사인스 모두 타이어와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클라크를 두렵게 하는 지점입니다. 르클라크는 직설적입니다. 추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합니다. 미디어 데이 인터뷰에서 찰스는 문제를 둘러싸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낮은 온도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조건을 보았을 때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SF25는 경쟁사들보다 이상적인 작동 범위에 더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저녁에 이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르클라크는 두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찰스는 모두가 문제로 보는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라스베가스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진짜 도심 서킷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킷 중 하나입니다. 벽 사이를 달릴 때 다른 곳에서는 없는 기회들이 항상 있습니다. 페라리가 일관성에서 이길 수 없다면 혼란 관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카, 위험한 추월, 사고, 적응력, 도심 경기에서 우리는 르클라크가 종종 주말 평균보다 우수하며 2023년에 페레즈를 상대로 한 화려한 추월을 기억합니다. 어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SF25에 오르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속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말을 읽는 것으로 시도해봅시다. 하지만 2025 시즌에 대한 류이스 해밀턴의 말을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는 책임 추궁에 대해 불균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페라리 내에서 책임 추궁 분위기가 있는지 물었을 때 해밀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자를 찾는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있고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독성적인 분위기나 내부 비난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빨간색을 입는 선택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페라리에 오기로 한 결정에 여전히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쉬운 시즌은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해밀턴은 기복이 많았던 힘든 한 해였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목표는 가능한 한 최고의 방법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해밀턴은 페라리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세부사항도 밝혔습니다. 엘칸과 매주 연락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대화가 있으며 회장이 팀 관리의 진정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이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첫날과 같은 결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올라야 할 사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회복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모든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가 팀이 팬들이 꿈꿨던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혼란스러운 프로젝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는 페라리가 승리하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재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지만 해밀턴에게는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과 마라넬로 상황에 대한 젠슨 버튼의 말도 들어봅시다. 잉글랜드에서 젠슨 버튼의 분석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 세계 챔피언인 그는 스카이 스포츠 포뮬러 1에 출연하여 주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간단합니다. 드라이버와 대화하고 드라이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탈리아 전역이 그들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랬지만 그 수준의 2대의 차와 2명의 드라이버가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박스로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방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엘칸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메시지는 보다 내부적이고 덜 공개적으로 관리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내용보다 형식을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챔피언 2명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전 영국 드라이버는 잘 알고 있는 개념을 고집했습니다. 포뮬러 1에서는 명확한 대화가 없는 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일하는 팀에서 2명의 드라이버가 기준입니다. 직접 이야기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버튼에게 문제는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역학입니다. 진로를 수정하고 싶다면 내부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에 따르면 페라리는 그렇게 할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은 그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빨간색에서의 모험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차들은 운전하기 매우 독특하고 팀을 바꿀 때는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그의 말에 따르면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몇 개의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은 예선과 경기 모두에서 거의 르클레르와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작은 세부사항만 다듬으면 됩니다. 해밀턴이 위기이거나 프로젝트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젠슨 버튼은 거의 호소에 가까운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페라리와 루이스가 포디움에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시즌을 승리를 위해 싸우며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페라리는 인식과 결과를 바꿀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튼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엘칸과 드라이버 간의 직접적인 대화, 소음을 일으키는 공개적인 해석의 여지 없이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페라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존 엘칸이 공개적으로 한 말을 약화시키려는 동안 레오 투리니는 샤를 르클레르의 매니저인 니콜라 토드와 다양한 내부 접촉에 대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페라리 환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레오 투리니는 몇 달 동안 회자되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7년을 위해 르클레르와 다른 팀 간의 구체적인 접촉이 있습니다. 니콜라 토드가 에스턴 마틴 고위층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연락받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뛰어난 에이전트는 모든 옵션을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소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름 동안 양측 간의 가능성 있는 접근에 대한 신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후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에스턴 마틴일까요? 투리니는 단지 접촉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에스턴 마틴 선택지가 왜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매우 유혹적일 것입니다. 2020년부터 그들은 뉴이의 설계와 혼다의 엔진을 가진 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알론소는 40대보다 50대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물론 스페인 드라이버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에스턴 마틴은 2026년 시대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및 엔진 패키지로 매우 강력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론소가 물러나기로 결정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르클레르에게 그 문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투리니는 주제를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페라리 회장의 발언은 내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투리니에 따르면 엘칸의 그 발언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게 만드는 세부사항을 덧붙입니다. 몇 달 만에 이미 해밀턴에게 실망했나요? 그는 반전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가능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언급은 분명합니다. 놀라운 드라이버, 교체 또는 조직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리니는 예언이 아닌 바람으로 마무리합니다.
2026년에 페라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르클레르가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26년은 결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페라리가 진지하게 재도약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최고 드라이버들이 다른 곳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안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더 이상 단순한 패독의 소문이 아닙니다. 도메니칼리가 말한 맥스 페르스타펜의 말에도 주의하세요. 포뮬러 1의 수장에 따르면 월드 챔피언십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007년 시즌을 기억한다면 페르스타펜은 아직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브라질 경기 후 나도 맥스에게 월드 챔피언십이 아직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시즌은 맥라렌이 확실히 더 강력하게 시작했습니다. 제조사 타이틀은 이미 싱가포르에 도달했고 한동안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그들끼리만 경쟁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예기치 않은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과소평가할 수 없는 페르스타펜. 월드 챔피언십의 리더가 된 적이 없지만 맥스는 레드불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5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특히 몬자, 바쿠, 오스틴에서 3연승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월드 챔피언십을 다시 손에 넣었고 격차는 36점으로 줄었습니다. 그 후 노리스가 상황을 다시 장악했고 페르스타펜은 마이너스 49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도메니칼리는 2007년 월드 챔피언십을 상기시켰으며 2007년에는 해밀턴과 알론소가 마지막 코너까지 월드 챔피언십을 경쟁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뒤에서 라이코넨이 등장했습니다. 연대기에 남은 반전으로 도메니칼리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훈으로 여깁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페르스타펜이 경기 중일 때는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메니칼리도 알고 있듯이 포뮬러 1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세이프티카한데 실수 하나, 잘못된 전략만으로도 순위가 뒤바뀝니다. 어느 정도 기적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렇지만 페르스타펜과 맞서기 위해서는 숫자로 안전함을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헬무트 마르코가 랜도 노리스에 대해 말한 것을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를 레드불로 데려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랜도 노리스를 레드불로 데려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노리스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그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완벽한 선택이었겠지만 모든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최근 포뮬러 1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1년 전 헬무트 마르코는 그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레드불은 노리스를 즉시 그들의 차에 태울 재능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이 언제 맥라렌에서 노리스를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모든 것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리스는 유럽 포뮬러 3 타이틀을 딴 뒤 맥라렌에 의해 벤치에 앉게 되었으며 또 다른 해에 세 번째 드라이버로 예정되었습니다. 레드불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결단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2019년 트롤로쏘 좌석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맥라렌은 그 협상을 발견했고 그 시점에서 그를 주전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내부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그의 젊은 재능을 잃지 않기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트롤로쏘는 알렉스 알본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했으며 노리스의 경력을 보면 헬무트 마르코가 그 실패한 거래를 후회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랜도는 그리드에서 가장 완벽한 드라이버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자연스러운 리더로서 2025년에 맥라렌의 절대적인 참조점이 될 것입니다. 레드불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타격이었을 것이며 베텔 페르스타펜 계보의 완벽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헬무트 마르코도 알고 있으며 비록 그의 아카데미에서 2명의 세계적인 현상을 만들어냈지만 랜도 노리스와의 그 거의 성사된 거래는 그의 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래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존 엘칸과 그의 드라이버들과의 통화, 젠슨 버튼의 발언, 페라리를 위한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페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 간의 월드 타이틀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게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하여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모두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